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서울시가 폭우 등에 취약한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폭우 이후 발표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 대책의 하나인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네, 과거 침수 피해를 받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 신속 대피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인데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 2천여 호입니다. 네, 다만 자가주택에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또 주거급여, 청년월세 수혜 가구,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특정 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 지원액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 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익과 타 주거복지사업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시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보다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실외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 회의를 열고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에 나서며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히 했고 출처도 명확히 밝혔다며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에 통일부는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이 매우 개탄스럽다며 절제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어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서울이 우리의 관역이 아니었다는 등의 형편없는 담화 내용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며 성명이나 담화 같은 큰 대응 없이 유감만 표한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어 스태핑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0%, 중단해야 한다는 4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0%, 부정평가는 6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이 임금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 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8만 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에는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를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식단 간소화나 대체식 마련, 의견 수렴을 통한 초등 돌봄교실 운영 여부 결정, 교직원 활용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 24일 암호화폐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위메이드 상장사 3인방이 줄줄이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25일 오전 9시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 29.89%, 위메이드 맥스 29.92%, 위메이드 플레이는 27.84% 급락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에서 축구를 중계하는 지상파 3사 중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방송사는 안정환, 서영욱 해설위원과 김성주 캐스터가 출격한 MBC였습니다. MBC는 안정적이고 재미있는 중계로 18.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박지성, 이승우 해설위원과 배성재 캐스터의 SBS가 15.8%로 뒤를 이었으며 구자철, 한준희 해설위원과 이광용 캐스터가 함께한 KBS가 나홀로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우루과이와의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응원단은 투혼을 불태우며 비겼지만 잘 싸운 태극전사를 향해 뜨거운 박수와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내년 글로벌 성장률이 1.2%에 그쳐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의 부진한 모습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성장률 둔화,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GDP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푸틴과 함께 전쟁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면서 2024년까지 둔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성장률 둔화는 전쟁의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은 유럽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유로 지역의 성장률이 2%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될 중국이 큰 영향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1% 성장하는 데 비해 남미는 상품 수출이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의 혜택을 받아 1.2% 상승하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선이었습니다.